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두 분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좀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좀 의미 있는 답변들이 나왔다고 보시는지 먼저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동안 뭐 수사나 아니면은 그 계엄 사태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뭐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자기 진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회의에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특별히 새로운 뭐 큰 그 뉴스가 될 만한 그런 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네. 국무회의에서 우리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거의 전원이 반대했다는 그런 이야기. 한덕수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반대했었다. 예, 네. 그 우리 법무장관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는 좀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답변하면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그런 분위기고. 사실관계에 관해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뭐 특별히 더 밝혀지거나 그런 건 뭐 별로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별로 수사를 통해서 네. 규명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수사로 가는 하나의 이제 과정일 뿐이지 별다른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 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뭐 전반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보다는 그 전체적인 총평을 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거는 비상계엄 발표 전에 열렸던 그 국무회의가 실효성이 있는 국무회의냐 아니냐 이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자체도 이 정식 국무회의가 아닌 듯한. 그러니까 그럼 왜냐하면 정식 국무회의면 그 몇 차 회의고 그에 따른 회의록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실제 뭐 한 5분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었다고요. 예. 그래서 과연 만약에 이게 실제 그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무회의라면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부재한 걸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중요하게 좀 앞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네. 어제 이미 논의가 됐지만 오늘 다시 한번 논란이 됐지만 이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하고 두 차례 통화하면서 마지막 두 번째 통화에서는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문을 깨부수고 들어와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가 다시 어제 했던 내용을 또 다시 논의가 됐는데 국회 진입 과정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그 국회의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방해하려고 했다면 이건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그 대통령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그 새로운 진술에 이제 반박을 했는데 그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 그런 진술을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이제 오늘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의원을 끌어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뭐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측이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는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겠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비화기 통화를 했거든요. 비화기 통화는 이게 그 통화 내용이 남지 않는데 하려면 이제 국방부의 서버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확보해서 특전사령관하고 대통령의 통화 기록 내용을 사실관계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서버를 보존해가지고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양측의 그 좀 다른 의견인데요. 예, 그 어디가 진실일까요? 그 표현만 놓고 보면은 대통령실의 그 해명 표현만 놓고 보면은 해명 같지 않은 해명, 신통찮은 해명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전사령관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나한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라고. 두 번째 통화라는 말도 하고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이 해명을 하는 참모는 대통령께 직접 물어봐야죠. 당사자가만 아는 거니까. 통화하셨습니까? 2번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물어봐서 그걸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이 지켜보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국민이 지켜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거는 근데 국민이 지켜보는데 계엄을 했잖아요. 국민이 지켜보는데 군을 출동시키고 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그냥 유리창을 깨부수고 집기를 부수면서 의사당에 진입시켰잖아요. 국민이 지켜보는데 그건 해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전부터 저는 저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답답하고 신통찮고 어떤 때는 더 국민들 화나게도 만들고 네. 뭐 거짓 해명도 있고 나중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근데 지금은 역시 우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해명 그 대통령실의 업무 중에 가장 위험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답변 하나 할 때, 해명 하나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제 최근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진술들, 새로운 진술들이 나올 텐데 바로 이 진술에 주목해서 이 부분을 반박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포인트가 있나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내란죄 또 내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두머리죄, 네. 한자로 하면 수괴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사기관이나 네. 나중에 재판이 이루어진다 보면은 이제 법원이나 헌재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면은 그냥 핵심 그 피의 사실이 확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사실이 어떻든 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건 맞죠. 네, 가장 민감한 부분인 건 맞다. 오늘 그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수시간째 이제 경호처와 대치를 했지만 들어가지는 이제 못한 것으로 아직까지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는 이제 공수처장이 상황이 되면 대통령의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 그러면서 이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현재 하야 대신에 탄핵을 선택한다. 뭐 이런 이제 입장 표명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홍일, 석동현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지금 현재 찾고 있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 이후 그러니까 헌재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제 현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일주일 전에 지난 토요일 날 국민의힘이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불참 방식으로 불성립을 했는데 그 이후 여론 지형이 굉장히 나빠져서 아마 지역구에서 굉장히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드실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아마 이번 14일 날은 탄핵안이 통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또 한 번 더 재차 올라오면 더 견디기 힘들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하야하는 것보다는 법적 논쟁을 해보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면 되는 대로 탄핵에 대한 대비를 법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조혜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이 내란죄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국토 참전하는 거하고 이 국헌 문란이 있지 않습니까? 국헌 네. 문란 중에 핵심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헌법에 따라 이 계엄을 유지할지 중단시킬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만약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면 네. 상당히 국헌문란에 따른 내란죄 성립이 높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만은 유독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가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보도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변론할 때 네. 그걸 담당할 변호인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 그중에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이름이 나왔는데 네.
조금 있다가 뉴스를 보니까 김몽일 위원장 전 위원장이 이렇게 소속돼 있던 로펌에서 사직을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입장이 돼 보더라도 자진하야 또는 조기 퇴진했을 경우에 자진 사퇴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이게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대통령께서 한동훈 그 대표를 만났을 때도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항변하는 입장인데 네. 항변할 기회도 없으시거든요. 그래 되면은 그리고 대통령 입으로 저는 조기에 물러나겠습니다. 2월이나 3월에 그럼 물러나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에 바로 여론은 바로 그만둬라. 왜 2, 3월까지 어차피 아무 일도 못 하는데 네. 왜 그렇다고 군안 대행도 세우지 못하고 국정만 더 불안정해지는데 어차피 그만둘 것 같으면 바로 그만둬라. 그래야 상황이 안정된다라고 올 것이고 그러면 그걸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탄핵 쪽으로 마음을 정돈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현재 그 9인 체제에서 현재는 그 3명이 공석이고 예. 6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6인 체제에서 한 명만 반대를 해도 기각이 되는 상황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가능성도 있고 또 그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쪽으로 가서 한번 상황을 다시 다투겠다라고 역전하겠다? 하는 데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대도 있고 그래서 야당이 빨리 좀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물론 토요일 날 그냥 그 탄핵 가결해가지고 직무 정지시켜 버리면은 뭐 그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부분까지 직무 정지되기 전까지는 어느 부분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야당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상민 장관 사표 받은 준 것 가지고도 막 난리치잖아요. 왜 인사권 행사하느냐 그러면서 네.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는데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그리고 뭐 특검도 임명 안 하고 그러면 헌법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말 그대로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네. 뭐 야당은 그거 원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막 그 원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국정에 손대지 마라 할 게 아니라 어느 부분까지는 인정해 준다 하는 그걸 정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할게 난 그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특검도 임명도 안 할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그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 바로 그거에 따른 그 대통령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대행이 이어집니다. 권한 대행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제 그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특검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됩니다. 국회는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그 인사청문과 의결을 해주서 보내고 등등 하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보내도 본인이 임명을 안 하고 그냥 그 시쳇말로 그냥 뭉개고 앉아 있고 또 때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고 등등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빨리 중단시키는 게 저는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이제 김재섭 의원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의 찬성파가 조경태, 김재섭, 김상욱, 안철수, 김예지 의원까지 5명. 지난번에 이제 8표가 이제 부족한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5명이 나왔고 추가 3표면 이제 탄핵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김 여사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 상정 14일에도 아마 표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안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뭐 예단하기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번에도 2표밖에 모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까지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통과될 거로 보고 그다음에 탄핵한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문제도 만약에 그 지난번처럼 퇴장하는 방식이 아닌 네. 뭐 당론으로 반대라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는 그 상당히 가결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지만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하시는 분 외에도 숨어 있는 한 대여섯 표 이상은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저는 많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안, 김여사 특검법 모두 가결될 걸로 네, 예상하십니다. 뭐 탄핵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특검은 뭐 그보다 부담을 덜 느끼고 찬성할 가능성이 있고, 또 탄핵안에는 그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특검안은 또 찬성표를 던질 분들도 있어서 네. 탄핵이 되면은 특검안은 그냥 묻혀서 같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대통령이 탄핵 쪽으로 네. 선택을 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길을 터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여론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지난주까지는 네. 그 부결 당론을 이렇게 지켰던 이유는 대통령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막아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그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손으로 탄핵을 해봤을 때 그 끔찍한 그 이후 과정 그런 것도 다 작용을 하지만은 당사자인 이 본인이 네. 지금처럼만은 조기 그 퇴진 안 하고 그냥 탄핵을 하고 그럼 헌재에 가서 다투고 내 힘으로 이건 내 살아오겠다 이러면은 이제 그 부담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게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 찬성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을 배신했다, 뭐 등 돌렸다 이런 주홍글씨 같은 그런 부담은 또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세 표가 한 사흘 동안에 세 표 또는 그 이상 생겨날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통령 그 입장이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될까요? 탄핵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그 특검법은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네네. 표가 더 많아질, 탄핵 찬성표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죠. 탄핵 여부에 따라서 예. 동반 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예. 높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이제 예.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인데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경험도 부족하고 또 더구나 이런 뭐 탄핵 이 계엄 같은 사태는 정말 뭐 처음 겪어보는 미정유의 그런 혼란 상황인데 그래도 딱 하나 붙잡고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 당원들의 바람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게 뭐 국민들의 뜻이라는 게 당원들의 뜻이라는 게 하나로 통일되는 건 아니지만 큰 흐름은 있거든요. 네. 그 흐름은 내가 잡고 가야 되고 그거를 그쪽 편에 서서 뭘 해야 된다. 현실 정치에서는 반대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그걸 거슬러 가지고 이런저런 요령을 피우고 계산하고 그러면 장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 원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네. 뭐 친소관계도 있고 뭐 개인적 이해관계, 저 사람이 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고 뭐 손해가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넘어서는 국민 편에 서서 또는 당원들의 편에 서서 어떤 게 옳고 명분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고 뭐 좀 불리익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당이 국민들 앞에 당원들 앞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써야 뜻할 것인가, 네.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될 것인가, 외면당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뽑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은 대표적인 이제 뭐 친유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김태호 의원은 개파색에 좀 엷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 그 상황도 굉장히 뭐 많은 변수로 작동을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역시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동훈 대표 입지까지도 여러 가지 분분하게 의견이 표출하고 있네요. 예. 일단 출입 기자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네. 아무래도 그 처음에 당초에 이제 중진 의원들 한 20여 명이 모여서 그 우리 권성동 의원 쪽으로 약간 추대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일부 반발하면서 김태호 의원이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출입 기자들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래도 권성동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뭐 이 투표는 또 열어봐야 알고 또 초재선 의원들의 일부 반발도 있기 때문에 네. 김태호 의원도 마지막까지 아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밝혔듯이 자유투표하겠다. 자유투표를 하면 거의 저는 뭐 99.9%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전제로 한 얘기는 거 보고 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은 지금 말을 아껴요.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다소 어쨌든 탄핵안 그 가결 여부가 조금은 그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표적인 친윤 좌장급 인사였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태에 책임이 간단치 않은 분이 또 나왔다는 거에 대한 당 밖에 안팎의 국민 여론이나 안팎의 비난은 상당히 높습니다. 비판적 입장은.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하고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권성동 의원이 위상이 다릅니다. 사실 친윤계 내에서도. 네. 사실상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계의 실질적인 좌장급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이 더 본격화되겠죠. 기존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갈등 수준이었다면 이건 잘못하면 이제 내전 수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자칫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그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결과는 뭐 우리 홍 의원님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 결과를 전망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실까요? 전망하기는 어렵죠. 특히 원내대표 선거가 네. 의원들이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의원들의 마음은 알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